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좀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부동산 투자를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잔금하기가 좀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잔금 일정을 좀 앞당겨서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너무 하니까. 오르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서 빌딩 시장은 어떤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빌딩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전에 금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좀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2019년도 금리를 비교를 해보자면 3년 고정 BBB 플러스 기준으로 가상금리 1.2% 정도를 적용을 했을 때 3년 고정이 약 3.1%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도가 2.4%. 이때는 또 거래량도 또 엄청 많았을 때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2021년도가 2.5%가 3년 고정이 잘 나왔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2022년도 5월 기준으로 최근에 3년 고정이 4.5%. 또 이제 뭐 개인별로 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금 받았을 때는 4.5%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대출 금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4.5%에 4.6%가 지금 잔금할 때 고정금리로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50억짜리 건물을 30억 대출을 받고 산다라고 하면 한 달에 약 1,200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거죠. 사실 그 정도 임대료가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50억짜리 건물에서 1,200만 원 임대료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 서울 평균 수익률도 거의 뭐 3%또 아래로 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대출이자가 좀 감당이 안 되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나가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겨우 내던가 마이너스가 되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고금리 시대에 이제 빌딩 투자를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또 최근에 또 거래량 이제 5월 달이니까 1월부터 4월 달까지일 텐데 그 거래량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좀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1월부터 4월까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평균 거래량이 약 227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최근에. 근데 이거를 좀 전에 이제 좀 호황기 때 거래가 됐던 거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2019년도에 약 한 달에 236건이 거래가 됐어요. 2019년도에도 아까 금리가 3.1%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2020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거래가 많이 됐던 시기잖아요. 금리도 2.4%였었으니까. 그때는 약 320건. 가량이 거래가 됐고 많이 나는구나. 근데 2021년에는 약 370건 370건 평균 거래가 됐었습니다. 확실히 20년도랑 21년도에 거래가 정말 폭발적이었었어요. 많이 됐고 그만큼 금액이 많이 올라갔던 시기죠. 맞습니다. 그 2019년 정도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이지 거래량이 막 엄청 떨어졌다. 라고 보기도 애매한 상황인 거죠. 사실 이제 금리가 이제 이렇게 3% 중반대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4.5%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 안에 저는 거래가 제 체감상으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2019년도만큼의 거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2019년과 비슷한 수준, 평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거래가 되고 있는 건물의 유형은 어떤 빌딩이 거래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이제 사실 저희가 조금 저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좋은 물건이라고 저희가 이제 좀 뭔가 정리를 해놓은 A급 물건들은 사실 지금 다 팔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물건들을 좀 자세히 들여보니까 신축을 해야 되는 부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신축 부지들이 좀 거래가 많이 됐다면 최근에 좀 완성형 건물들 혹은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는 건물들이 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근데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 뭐 송파 강남 상거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강남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그것도 이제 완성형 된 건물들이 거래가 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또 지금 아시겠지만 2020년도 때부터 건축 자재들 이제 그때는 좀 사실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신축도 많이 했잖아요. 가격이 그때부터 좀 오르는 조짐이 있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네네. 말도 안 되게 올라버렸어요.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골조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약을 이미 해놓고 나서도 그 이제 금액이 올라가니까 인상을 안 해주면 파업을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파업을 하는 곳들도 있고 자재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올라서 자료도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 시멘트나 철근 또 금액이 한 평균적으로는 다 50% 이상 유엔트항 같은 경우에 아주 뭐 폭발적으로 3배 이상 정도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공사를 한다라는 좀 부담감들이 많아서 신축 부지란 재건축 부지보다는 좀 이제 완성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의 약간 포장만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건물이 더 선호가 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사실 신축보다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완성형 건물들이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 또 그럼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부동산 투자는 그래도 해야겠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냐? 좀 이런 걸 좀 많이 궁금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지 않을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고 빅 스텝으로 0.5씩 올린다라고 이제 말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금리가 좀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대출을 좀 많이 안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출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하고 대출 비율을 약간 50% 가량으로 낮추고 또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신축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해본 분이 아닌 이상 맞아요. 처음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좀 비교적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신축 부지는 조금 약간 자제를 하고 재건축 부지라던가 그렇죠. 변수가 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금액에 샀는데 대충 내 신축 변적을 한 10억으로 해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12억, 뭐 13억이 될 수가 있고 맞습니다, 또 금리도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는 방향처럼 완성형 다 만들어져 있고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또 2020년도나 2021년도에는 또 대출 금리도 너무 낮았고 또 이제 또 그 부동산의 평당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라서 거래가 사실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팀 저희 보면은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건물들이 이게 왜 팔렸지? 라고 생각했던 건물들이 좀 거래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을 하고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건물 보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2018년도의 금리는 고정금 3년 고정으로 약 3.4, 3.5 정도였어요. 그쵸. 비교적 전보다 높았었죠. 근데 그분들이 작년에 재계약을 했을 때 약 2.5, 2.7 수준으로 재계약을 한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약 3.1에 고정금리를 받으신 분들은 올해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근데 4.5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좀 부담이 되고 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런 시기 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건물을 좀 함부로 이제 투자를 하시지 않잖아요. 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들어가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그 매도자들의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전에 금리가 갑자기 또 인상이 되면은 그분들은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을지언정 지금 현재 이 이자가 좀 부담스러우실 분들도 있을 거고 상속이라던가 좀 건물을 좀 급하게 처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시장에 또 갑자기 또 급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런 매물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팀장님 생각하기에도 건물들을 지금 또 인플레라고 해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계속 이 건물들을 좀 봐야지만 좀 이런 급매물도 알 수 있을 거고 또 투자 방향성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한테도 좀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매물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빌딩 시장이 너무 올라서 떨어질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빌딩 투자를 못 하시죠.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빌딩 시장은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인 건데 그 빌딩 시장, 빌딩을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고 하지만 빌딩이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계속 건물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과 스킨십을 유지를 하면서 내가 이게 급매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거든요. 팀장님 말씀처럼 계속 이제 좀 스킨십을 좀 유지하면서 기회를 계속 좀 보고 있는 게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많은 내용을 좀 말씀을 했으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하잖아요.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3. 초반대로 이제 받으셨던 분들이 4% 후반에 재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점 감안해 주시고 그때 좀 뭔가 못 버티고 또 2019년도에는 약 80%, 70%
과도한 대출 과도하게 대출 받아서 매입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임대료가 올랐냐? 그만큼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네네. 상황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임대료도 많이 상승이 안 됐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뀐 건 임대료는 똑같은데 바뀐 건 금리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때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을 좀 잡으시는 게, 근데 이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경험상. 최근에 나온 것들도 보면은 좀 그래도 약간 시세에 맞게 나오지만 좀 터무니없게 나온 거는 또 아니라고 또 보여지기 때문에 엄청 많지는 않겠지만 몇 개씩 나오고 있는 그 매물을 잡으시는 게 좋은데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피부로 느끼시면서 요즘 뭐 물건을 소개해 주신 중개사분과 계속 스킨십을 유지하면서 안목을, 내공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좀 오늘 비교적 조금 되게 좀 무거운 주제였었어요. 그렇죠. 저희도 좀 금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사실 좀 투자에 관련된 것도 제가 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좀 이 영상을 좀 만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래량과 금리를 정확히 비교를 해주면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항상 시장 상황 지켜보시면서 늘 물건도 체크를 하시고 꼭 성공적인 빌딩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